후쿠시마 사고 터져서 불안하긴 한데 원자력 발전은 하긴 해야 할 것 같고, 탈원전하면 전기요금 오를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잘못해서 방사능 유출되면 암 걸리고 그러니까 걱정은 되고, 각자 생각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탈원전에 대한 평균적인 생각은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후쿠시마 사고 직후 설문조사를 보면 원자력 발전이 위험해서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원전은 돌리자, 이런 의견이 과반이에요. 2017년에도 약간 차이는 있는데 많이 안 달라졌고요.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탈원전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아요. 원전 이대로 쭉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불안한데 에너지 문제는 나름 진심인 편? 뭐 그런 건가?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탈원전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 중이고, 정부의 수상한 탈원전 강행을 파헤치던 검찰 수사팀장은 조용히 갈아치워버린 상황이라 빠꾸 없이 탈원전 쭉 갈 건지 여론 간보면서 방황 칠 수도 있는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다른 나라들을 보면 세계의 원전을 가동하는 나라는 32개국이고 확실하게 탈원전을 선택한 나라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이탈리아예요. 스웨덴, 대만도 탈원전한 나라로 소개되긴 하는데 순도 100% 탈원전이다 하기엔 좀 애매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서 독일 탈원전 사례가 탈원전 찬성 쪽이나 반대 쪽이나 제일 많이 언급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웃나라 프랑스, 영국은 비슷할 것 같은데 독일하고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볼 때 한 동네 사니까 다 비슷비슷하게 살 것 같은데 집안 살림이 천차만별인 거죠. 한중일 만큼 다른 거지. 독일은 원자력 발전 박살내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달리는 중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근데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비율이 세계 1등인 거는 두말할 것도 없는 원자력의 나라고, 영국은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 만든 나라인데 우연히 탈원전했다가 이제 와서 원전 다시 짓겠다고 하는 중이고, 얘들이 각자 다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왜 하필 그 중에서 독일처럼 간다는 건지, 그리고 그 길을 왜 그렇게 서둘러 가려고 하는 건지,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 586을 보면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뿌리가 80년대 민주화 항쟁에서 시작되잖아요. 보통 젊은 시절 강렬한 정치적 경험이 이후 일생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유럽에는 이거와 비슷한 게 68혁명이에요. 기존 체제에 저항하고 반핵, 반전, 평화를 외쳤죠. 이때부터 유럽에선 반핵운동이 시민사회의 거대한 줄기로 형성돼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가 사용된 지 30년밖에 흐르지 않았던 때였고, 냉전이 한창이라 미국과 서방세계가 소련하고 누가 핵무기 수집 많이 하나 경쟁도 벌이고 있었고요. 대중문화로 보면 고질라, 헐크처럼 방사능 때문에 만들어진 괴물 캐릭터가 나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방사능 물질, 핵은 위험한 존재라는 공포감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귤이 물을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반핵운동도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하는 방식이 다 차이가 있어요. 독일 사람들은 원전 반대 운동 쪽으로 기울어요. 책 하나가 사람들 마음을 뒤집어 놓는데, 1977년 Der Atomstaat, 핵국가라는 책이 나와서 거의 국민 필독서 비슷하게 돼요. 내용이 뭐냐면 핵을 가진 나라가 무소불위의 독재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이성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치, 히틀러를 경험한 나라란 말이에요. 독재, 이 말에는 거의 발작에 가깝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핵 정서가 천장을 뚫고 솟으니까 반원전 시위에서는 폭력을 쓰는 사람도 생겼고, 경찰이 물대포를 쏜 일도 있다고 하고요. 독일인이 이렇다는 게 상상은 잘 안 되는데, 이런 원전 반대로 시작한 게 1980년에 녹색당이라는 정당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원전 반대론자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죠. 반면 프랑스 반핵운동은 원전이 아니라 핵실험을 반대하는 쪽으로 진행됐어요. 프랑스는 미국, 영국 핵 개발에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핵무기 좀 가져보자 이러면서 막 태평양 섬나라에 핵실험하고 그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사실 그냥 척 보기에도 원전보다는 핵실험이 훨씬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원전 짓는 거는 뭐 인정. 근데 핵실험하는 건 너무 파괴적이니까 그만 좀 하지 하면서 정부를 조져댔죠. 영국은 신사의 나라답게 반원전보다는 좀 더 고상하게 반핵무기를 외쳐요. 원전보다 더 큰 스케일에서 싸우는 거죠. 게다가 영국은 미국하고 손 꼭 잡고 소련과 야무진 냉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원전보다는 반핵무기가 영국 반핵운동의 중추가 되죠. 근데 영국 핵무기가 프랑스보다 적은 건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세 나라는 각자 지 스타일대로 반핵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1986년에 역사적인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터져요. 제일 민감한 나라는 체르노빌에서 가장 가까운 독일이었어요. 거리를 보면 한국에서 후쿠시마까지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는 후쿠시마에서 바다로 오는 방사능이 무서운데 독일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방사능이 무서웠죠. 독일은 연방제 국가라서 지역별로 따로 정부가 있는 셈이거든요. 근데 재앙이 닥치니까 지역마다 우유에서 방사능 나오는데 어떡하냐, 방사능 비가 내리는데 어떡하냐, 놀이터 모래에 방사능 물질 섞여 들어가는데 애들 어떡하냐, 뭐 다들 한마디씩 난리 나니까 이때 이걸 한 번에 처리하려고 독일에서 처음으로 연방환경부가 만들어질 정도로 심각하게 대응해요. 뭐 워낙 반원전 운동도 세던 나라니까 국민들도 베크렐, 시버트 이런 용어들, 그러니까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배운 그 방사능 용어들까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체르노빌 터지니까 분위기가 거 봐라 언젠가 터진다고 했지? 이래도 원전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독일은 탈원전 분위기가 아주 터진 홍시마냥 무르익었고 정권을 보수당이 잡고 있어서 바로 탈원전으로 직행하진 않았는데 사회민주당과 반원전 운동으로 유명한 녹색당 같이 권력을 쥔 뒤에 탈원전 스텝을 밟기 시작해요. 그게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 하다가 2000년대 중반부터 메르켈 정부가 꽉 잡고 있는 데다가 후쿠시마까지 터지니까 탈원전 가속 페달을 밟아버린 거죠. 프랑스는 프랑스답게 체르노빌 터지니까 정부에 대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안전하냐 다그치기 시작했고 정부는 정부대로 거리가 멀어서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얼마 뒤에 방사능 낙진이 검출되고 나니까 정부가 거짓말했다면서 환경단체든 시민이든 정부 욕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사실 그때 프랑스 사정을 보면 1973년에 오일 쇼크로 세게 얻어맞고 난 뒤에 우리 힘으로 에너지 안 만들면 진짜 못되는 수가 생기겠다 생각하고 1974년부터 우리는 원전 한우물만 판다 이러던 게 10년 넘게 지나던 때였거든요. 체르노빌이 터지니까 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시위 방향 자체가 반원전이라기보다 정부 투명성을 비판하는 방향이다 보니까 원전 한우물 전략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영국은 어쨌냐 하면 반핵무기 운동 그대로 밀고 나가고 있었고 체르노빌 사고 보고 아유 저 무식한 소련 놈들 결국 사고 치네 뭐 이런 분위기였고 사고 자체가 원전 정책에 큰 영향을 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었는데 1989년에 영국은 전력 산업 민영화를 시작했고 원전 경제성이 나빠졌어요. 정부도 우리는 북해에서 석유가 나니까 원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우연히 탈원전 행보를 걷다가 이제 와서 석유에서 원전 갈아타는 게 나아 보이니까 2025년까지 원전 10기 더 짓겠다 하고 있어요. 하지만 뜻밖의 탈원전 이후에 30년 동안 원전 기술력과 산업 기반이 거의 증발해버려서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체르노빌 터지고 바짝 쫄아서 탈원전 루트로 급격하게 갈아탄 나라가 두 개 있는데 이탈리아와 스위스예요. 두 나라 공통점은 아예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해버렸다는 건데 이탈리아는 체르노빌 직후인 1987년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당시 가동 중이던 원전 4개를 그냥 폐쇄해버려요. 근데 이탈리아는 원전 폐쇄하고 나니까 에너지 수입량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슬금슬금 2000년대 후반부터 원전 다시 한번 해볼까 했는데 후쿠시마가 또 터지고 결국 또 국민투표로 우리 원전 다시 한번 해볼까 물었는데 국민들이 그냥 하지마 하니까 결국 지금처럼 쭉 탈원전하게 됐죠. 스위스도 국민들이 반원전 시위를 벌이니까 1990년에 신규 원전 짓지 말라는 법을 만들고 국민투표로 물어봤어요. 진짜 짓지 말까? 했는데 법이 통과돼서 자동 탈원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로 탈원전을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되돌릴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스웨덴이 영리한 게 3마일 섬 원전 사고가 터지고 국민투표로 원전에 대해 물었거든요. 근데 그걸 정책 결정을 완전히 해버리는 국민투표가 아니고 그냥 여론 파악용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구속력이 없어서 지금도 스웨덴은 좌파가 정권을 잡느냐 우파가 잡느냐 따라 탈원전 할지 말지가 오락가락해요.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대만도 보수 쪽이 잡으면 지금 탈원전 정책이 흔들릴 가능성이 많죠. 지금은 진보 쪽이 잡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대만은 원전 가동 중단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58%가 반대하면서 탈원전이 사실상 좌초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스웨덴과 대만이 안전한 탈원전 국가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다고 한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세계 최대 원전 설비를 갖추고 있는 미국은 어떻게 됐냐 보면 1979년에 3마일 섬 원전 사고가 터지는데 이게 이후에 터진 체르노빌에 비하면 방사능 유출도 거의 없었고 사망자도 없고 그렇게 뭐 엄청 큰 사고는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 말이죠. 근데 당시 분위기는 어땠냐면 그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터진 대형 원전 사고였고 주 정부도 당황해서 10만 명의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거기에 사고 12일 전에 차이나 신드롬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게 또 기업이 원전 사고를 은폐하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판도라 같은 영화가 나왔는데 실제로 원전 사고가 터진 거죠. 뭐 영화 흥행은 확실히 됐는데 원전 반대 여론이 너무 심해져서 당시 재선하려고 국민 눈치 봐야 되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앞으로 결국 미국의 새 원전 건설은 없다라고 발표해버렸어요. 당시 건설 중인 원전이 87기였는데 그중 38기가 공사를 중단했고 건설 계획 중이던 원전은 다 취소됐고요. 결국 카터 대통령은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터졌고 거기 보낸 특공대원 8명이 죽고 작전도 실패하고 그래서 민심이 약화되면서 재선에는 실패해요. 미국은 오바마 정부 들어오면서 30년 만에 2010년쯤 원전을 새로 짓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오래 쉬었는데 원전 설비 세계 1등인 거 보면 좀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원전 반대 움직임이 있었고 거기에 3마일 섬,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대형 악재가 터지면 방사능 인지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특히 국민들이 그 원전 사고에 민감한 나라들에서 탈원전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민감한 나라 중 하나고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탈원전에 병적으로 집착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에너지 정책을 갖고 실험 수준의 일을 벌여도 냅둔다는 거죠. 독일의 한 언론인은 독일 국민의 반핵 정서는 종교 수준이라고 표현하고요. 실제로 독일 여론조사를 해보면 탈원전 찬반이 크게 기울어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실제 분위기를 보면 반대 측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수준이라면 찬성 측은 머리가 깨져도 원전 안 된다 이런 수준인 거죠. 여론이 이러니까 독일 정부가 무리한 탈원전을 강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독일은 5년간 신재생에너지에 1,600억 유로를 때려 부었는데 풍력, 태양광 효율이 안 나와서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프랑스에서 전기 사다 쓰고 있고요. 참고로 원전을 빵빵하게 돌리는 프랑스는 전력 수출 세계 1위예요. 그리고 독일은 가정용 전기 요금이 우리나라 3배 정도로 OECD 국가 중에는 제일 비싼 수준이라고 하죠. 그런데 2050년까지 2조에서 3조 4천억 유로를 더 쓰겠다고 공표를 해놨는데 독일 국민들이 점점 참을성을 잃어간다고 해요. 게다가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치는 원전 대신에 석탄 떼느라고 달성이 불가능해져서 포기하겠다고 두 손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독일만큼 원전 반대 신앙으로 충만한 나라도 아닌데 말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웨덴, 대만처럼 정권에 따라서 탈원전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에 가깝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사고, 경주 지진을 보면서 우리가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했고, 안전한 대한민국은 세월호 아이들과 맺은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이유가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대응해 저탄소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탄소로 가려면 원전만큼 확실한 게 없긴 한데 말이죠. 우리도 그렇고 다른 나라를 봐도 탈원전에 대해 사회적인 토론과 합의 과정을 거치긴 하는데, 사실 이걸 결정하는 동력은 국민 여론의 감성적 측면에 기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큰 사고가 터질 때 국가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이 휙휙 바뀌는 거죠. 그 합리적이라는 선진국들조차 말이죠. 거기에 우리는 멀쩡하다는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 것만 봐도 급격히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게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고, 뭐 때문에 그러는지, 뭐 혹시 구린 게 있는지 밝히는 게 검찰 수사의 몫인데, 지금 뭐 정부가 수사팀 물갈이 해버렸으니까 제대로 밝혀질지는 긴가민가하네요.